이더리움 클래식 호재, 비탈릭의 러브콜을 의미는 이제 3부입니다. 1, 2, 3 중에 3부인데요. 3부를 보시기 전에 1, 2부를 1탄, 2탄을 안 보신 분들은 앞에 걸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내용을 볼게요. 1, 2탄에 이은 글이다. 영상도 앞에 쭉 있습니다. 진짜 이더리움이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잘 나갈 때는 비탈릭이 이더리움 가격 지나치게 높다. 거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더리움이 계속 가격이 상승할 때는 비탈릭이 갑자기 이더리움 거품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공포를 또 한번 만들어낸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게 생태계가 너무 커지고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다 보니 가격이 특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며 연쇄적인 도산 및 사회 문제가 되는 걸 보면서 생각이 복잡했을 것 같다. 그때 당시로는 내가 내 자산의 가치가 늘어나고 하는 것 자체로 그냥 뭐 큰 그게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더 가격이 빠지면 여기에 많은 디파이들이 터질 수 있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들어가 있고 많은 사회적 문제와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는 비탈릭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복잡했을 텐데 예전에는 단순히 새로운 개념을 창시한 천재 개발자였다면 이제는 1인 개발자를 넘어선 아니 산업군의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해야 하는구나 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의 역할이 단순히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비탈릭이 제안했다. 채굴자 여러분 다 같이 이클로 가실까요?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자들에게 훌륭한 옵션. 이게 이클 입장에서는 리스키한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마구마구 넘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빵보다 잼이 많은 상황이랄까. 물론 해시가 넘어오는 만큼 또 가격도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그만큼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 두 마이닝 풀의 이더와 이클의 채굴 규모 차이가 일단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보다 이더를 훨씬 더 많이 채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0년 이클은 안 그래도 채굴자가 없어서 DAG 메모리가 3기가를 넘어가면 구형 채굴기로 채굴이 되지 않아서 강제 채굴 퇴출이 일어나 버렸었다. 그러니까 이 DAG 메모리가 3기가를 넘어가면 얘네들이 더 이상 채굴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잠깐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클은 업그레이드, 뭐 다운그레이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 어쨌든 채굴자들이 없어서 참여자들이 없어서 생긴 문제니까 뭐 다운그레이드라고도 볼 수 있겠죠. 를 통해서 3G 그래픽 카드로도 채굴이 되도록 선처해줬다. 그러니까 기존에 채굴을 하면서 체인을 유지해주던 사람들을 일단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거죠. 조치를 해줬다라는 거죠. 이더는 3G 그래픽 카드로 채굴이 안 된 지 오래다. 그죠? 어쨌든 채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건 당연하겠죠. 자, 이제 이더 쪽에서 이클로 채굴이 넘어오면 51% 공격 같은 일이 초반에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해시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많은 해시가 들어오면서 본의 아니게 내가 생각보다 많은 해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를 하면 51% 공격 바로 가능하겠는데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설탕 폭탄 투하. 왜냐하면 이더 쪽에서 넘어온 해시가 이상적으로 뭐 조금씩 들어온다고 해도 이미 이클의 조망만한 해시에 51%의 공격을 일으킬 만한 경기 일으킬 GPU 파워 사이즈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을 채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GPU 파워는 어마어마한데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넘어오게 되면 얘네들이 이걸 아주 쉽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보다 잼이 많다고 하는 이유다. 이클이 이걸 잘 슬기롭게 꼭꼭 잘 씹어 먹어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대응을 잘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아니면 체인 분리를 기다리며 그냥 가만히 있는 채굴자들이 점점 늘어날 거다. 야, 이클 채굴하니까 그 문제 많던데. 아, 이클 그 넘어가면 안 되겠던데. 아, 그냥 이더 체인 하나 포크 해가지고 원래 하던 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격 띄우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뭐 이런 애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탈릭이 직접 이클로 가라. 고 언급한 이상 해당 이슈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그죠? 어쨌든 이더리움의 핵심 인물인 비탈릭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직접적으로 찍었어요. 알박기를 할 것이냐? 비탈릭 말을 들어 알박기를 하면서 그냥 체인 분리를 시킬까? 자칫 잘못하면 모두가 넘어갔는데 혼자서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주변 땅은 다 개발이 되는데 나 혼자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분리된 체인을 채굴해봤자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소모적인 이슈가 벌어지게 될 텐데 비탈릭은 이클에게 뭔가 어드밴티지를 줘야 할 것이다. 비탈릭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더와 이클의 상호작용이다.
뭐 엄청난 기능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클이 무언가 좋은 점이 생겨야 나머지 사람들이 비탈릭이 진짜로 이클을 밀어주네, 이런 여론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POS와 POW는 속도와 쓰임새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불편해서 실제로 쓰지 않더라도 명분이 될 수 있는 기능 몇 개만 된다. 그러니까 명분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다 할 수 있어 라고 이도 쪽에서는 정말 거품 물고 반대하겠지만, 채굴 쪽이 이더와 커넥션이 완전히 끊어진다는 불안감이 주지 않는 정치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잘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해시가 나눠지고 체인이 분리가 되고 사단이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론을 잠재우고 시장을 안심시킬 액션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이더와 이클의 상호작용이다 라는 거죠. 비탈릭도 인정. 이더리움 레이어 2 수수료 너무 비싸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수수료별로 체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염두에 둔다거나, 어쨌든 수수료를 좀 저렴하게 보낼 때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이용해서 보낼 수 있고, 그런 거 상관없으면 이더리움 쓰거나 할 수 있게 선택권을 준다거나, 가능성이 없지만 이더에 처리 불가능할 정도의 많은 트랜잭션이 몰리면 이클을 잠깐 캐시로 사용한다거나, 당연히 판타지 소설급 거의 이러면은 거의 뭐 한 몸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건데, 일단 밀어주는 기능이 하나 있어야 한다. 그냥 단순히 채굴자들한테 이제는 이클을 채굴하세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채굴자들이 그러면 이클 캐야지 이렇게 안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야 이클로 채굴자들이 간다. 안 그럼 알박기를 시전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알박기라는 것은 곧 이더리움의 체인 분리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비탈릭은 이게 본격적으로 알박기 세력이 커지기 전에 빠르게 이슈를 선점해서 기존 POW의 구태 세력들을 분리수거함으로, 아니 나름의 용도를 정의해서 구성의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미리 이더리움 클래식을 찍고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만들어주고, 거기에 기능적으로도 연결을 시켜버리면 충분히 채굴장들이 넘어가고 여러가지 여론이 발생하기 전에 이걸 정리를 하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9월까지는 해당 이슈는 계속 불거질 것 같다. 명확하게 결정이 나거나 새로운 기능 개발 또는 이더리움 클래식과의 협업,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풍문과 이슈들이 나올 수 있겠죠. 누군가는 또 이걸 주어서 이더리움 플래티넘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건 아시죠? 우리나라의 아주 어린 친구가 비트코인 하드포크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기대 심리 올리고 막 가격도 오르고 했었던,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뭐 조그마한 이슈에도 가격이 반응을 하고 했었던 시기라서, 이때 요 허머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건을 한번 저질렀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죽이네 살리네 해가지고 신변 보호 요청도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크고 작은 이슈가 생기겠지만 이걸 비탈릭이 미리 잘 교통 정리를 해둬야 큰 홍역을 치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안 그러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사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사태, 이런 일들이 이더리움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비탈릭이 컴퓨터 잡고 EIP 코딩하고 회의할 타이밍이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비탈릭의 역할이 더 한층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멜랑깨기지만 정말 이런 근육질 몸매처럼 좀 더 시원시원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도 보여지네요. 뭔가 이제는 리더십을 통해 산업군의 코디네이팅 쪽으로 더 강력하게 포지셔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발자가 아닌 조금 더 큰 영역에서 활동을 해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조금씩은 하고 있는 것 같다만 이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채굴자들을 이동하게끔 하려고 하는 시도겠죠. 부디 이번에는 업비트에 이더리움 땡땡땡 에어드랍 공지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알박기 세력들이 이더리움 체인을 분리시켜서 새로운 이더리움 땡땡땡을 만들어가지고 에어드랍 하니 많이 이런 소리가 안 나오고,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잘 교통 정리를 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넘어가고, 둘이 기술적으로 잘 교류를 하면서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겠다 라는 거죠.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장 좋은 건 이더리움 클래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도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기대 심리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닐까로 보여집니다. 비탈릭의 발언은 역시나 파워가 세다. 그리고 채굴장들도 이더리움 클래식을 밀어주려고 하는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론전도 하고 있고 점점점 이더리움 클래식의 입지가 커질 수 있다,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과거부터 현재 어떤 상황이고
왜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 클릭해서 입장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글뿐만 아니라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